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와 경제 대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김은혜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2021년 10월 제출용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작성 안내를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먼저 매뉴얼을 통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는 저희 매뉴얼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매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년에 2번 사회적 기업의 사업 실적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작성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보고서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기업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보고서 제출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7조의 그 작성 의무를 기재해 두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1년에 2번 잘 제출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제출을 못하시게 되면 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재정 지원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월 말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2021년 6월 말 기준에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 제출 절차인데요. 3번에 작성 방법 교육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 방법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영상이나 또는 자료집 또는 안내 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4번에 보시면 대면 실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업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고 대면 실사를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 뵙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메일을 드렸는데요. 10월 15일 금요일까지 1차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확인 서류를 저희 지원기관으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 이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0월 29일, 늦어도 10월 31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는 그 대구고용센터나 또는 서구고용센터를 통해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는 진흥원을 거쳐서 고용노동부까지 제출하는 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상반기에 대부분 제출을 해보셔서 아마 내용을 아시지 싶은데요. 그 담당자가 바뀌신 기업도 계시고 하셔서 영상으로도 추가 제작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보고서를 기업에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고 저희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해 드릴 건데요. 그럼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업로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사이트 주소가 있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인증 사회적 기업 신청,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신청할 때 활용하셨던 그 시스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요. 온라인으로는 사업보고서 입력하시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첨부서류 업로드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만 정관 사본 그리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본정관 지점 현황을 업로드해 주시고요. 저희 쪽에서 발급해드리는 대면 실사 확인증을 주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는 제출 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나 성과 분석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대구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간 오프라인 제출 없으셨고 대부분 온라인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꼭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쪽에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하는 확인 서류인데요. 2021년 6월 기준의 급여 대장과 이때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또는 출근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 증빙 서류도 함께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관련해서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올해 상반기 동안 회의 실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사회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을 포함하셔서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명부를 추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서류를 저희 쪽에 이메일 보내주실 때는 메일 제목에 반드시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확인 서류 그리고 기업명을 함께 병기하여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 기업 담당자가 빠짐없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16페이지 보시면 기업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현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인증번호, 사업자 등록증, 정관번호,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마 가장 최신의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통합정보 시스템 사이트 통해서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이후에 아마 최신 사항으로 변경될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지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고표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정관 변경도 올해 상반기 동안에 있는 경우에만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주업종, 주업태, 주종목 그리고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에 대한 내용들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출 기준으로 상위 업종과 업태를 선택하셔서 주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으로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 매출 순위에 대해서는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정관 변경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은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정관 변경된 신고사항에 의해서 1번부터 9번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신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해 주시는 거고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내용이 그 정관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보시면 정관 변경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친 날의 정관 변경일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허가 받은 날을 변경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정관 변경 신고 여부는 진흥원에 정관 변경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고 정관 변경 신고일은 진흥원에 제출한 정관 변경 신고서 상에 기입한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기업 소유 구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성명, 소속, 직위에 해당 없음으로 쓰시고 지분 비율 100%로 기재하시면 되시고 대신에 주식회사나 농업회사 법인 경우에 소유구조가 이제 좀 바뀐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 출자현황 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 사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이사회를 주대 의사결정 구조로 갖추고 계실 것이고요. 그 외에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실 텐데요.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최한 의사결정 구조 회의 실적 가운데 이사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올해 상반기 동안 개최 횟수를 기재해 주시고, 참석 범위에 있어서는 사내와 그리고 사외를 구분하여 기재를 해주시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회 인사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관련 내용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쪽에서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운영위원회 명부, 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용 부분인데요. 기준은 매뉴얼 중간에 있는 것처럼 2021년 6월 말 기준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대표님은 유급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작성 방법은 23페이지 있는 것처럼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과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양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시고요. 여기 엑셀을 다운을 받아보시면 1행부터 4행까지는 삭제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24페이지 있는 것처럼 중간에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예시가 있는데, 예시에 대해서는 빼시되 위에 그 1행부터 4행까지는 삭제하지 마시고 기재를 하시되,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코드 남자 여자 또는 취약계층 유형 구분에 따라서 코드를 번호 코드를 꼭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그 하이픈은 입력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13자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의 경우에 취약계층이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당시 분류 유형에 따라서 한 가지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입사일 그리고 월평균 임금 기재하시게 되는데요. 유의하실 사항은 월평균 임금의 경우에 단위가 원입니다. 그 작년에는 1,000원 단위였죠. 근데 올해 상반기 제출하셨을 때처럼 단위는 원 단위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상여금이 일시적인 거라면은 작성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중도 입사, 중도 퇴사, 휴직, 병가로 인해서 6월의 임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 단위 근로시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또는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그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직종 및 직종에 따른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29페이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전문 인력 해당 사항이 없는지, 그 사회적 기업의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기타 정보 지원은 해당과 해당 없음이 있는데, 청년 인턴이나 디지털 인턴처럼 사회적 기업 외에 그 근로자가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시트 하단에 시트명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엑셀에 다 입력하신 경우에는 일괄 엑셀 파일 업로드 하시고요.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시스템에 등록된 유급근로자 명부를 확인하신 후에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숫자가 작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데요. 30페이지 있는 것처럼 그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근로자별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직종, 사회적 일자리 참여 여부 등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인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작성 기준은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이고요.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 작성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작성해 주시되,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제공한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요, 바우처 제공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제공 실적 중에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는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등급 한정제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서비스만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그 표 위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범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시고요. 입력 방법은 34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제공 유형을 기재하시고요. 어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셨는지 내용과 인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인원은 월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에 여러 사람, 월에 동일인에게 여러 번 제공한 거는 한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 단위로 해서 6개월간은 누적하여서 기재하시면 되고, 혼합형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반드시 비취약계층에게도 제공한 서비스도 기재를 해주셔야지 전체 인원 중에 혼합형으로서 20%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서 30%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혼합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도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증빙 서류까지 주셔야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 서비스 제공 내용은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현금이나 현물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역사회 공헌형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 공헌형에 해당되는 기업만 작성하시고요. 작성 기준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에 적혀있는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기타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37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지역사회 공헌형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준 작성해 주시되, 내용은 37페이지 하단에 작성 예시와 같이 우리 기업에서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지역사회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구비서류 업로드하는 부분인데요. 구비서류 업로드는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대면실사 확인증을 기본적으로 업로드하시되,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업로드 해주시고요.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및 지점 해당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쪽에 비대면 실사 확인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신 다음에 저희 쪽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사항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대면 실사 확인증을 보내드리거나 또는 업로드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출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올해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지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작성을 다 하시고 업로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대표님의 확인 사인 또는 도장을 업로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표님의 사인이나 도장 업로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보고서는 상반기보다 재무제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44페이지에 보시면은 작성한 사업보고서는 저희 지원기관을 통해서 이제 작성 지원을 받으시고 제출하시게 되면
그 기업이 법인이 소재한 해당 부에 따라서 대구 지역 대구 고용센터 또는 서부 고용센터의 지역 협력과를 통하게 되고요.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용센터 주무관님께서 각 기업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뭐 제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의 사업보고 제출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형태 또는 유급 근로자 관련해서는 그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비율, 그리고 뭐 사회적 목적 뭐 실현 관련해서도 그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관련해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의하실 사항들은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간 누적 횟수가 2일 경우에는 바로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조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1차의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2차인 경우에는 바로 인증 취소가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사업 운영이 쉽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런 내용들도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안내를 더 드릴 건데요. 5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재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서는 아마 인증 받으실 때 그 발급을 받으셨을 건데요. 54페이지 있는 것처럼 기업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인증서 변경 신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회적 목적 실현처럼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그 위원회 논의 이후에 인증서 재발급이 되는데요. 54페이지 있는 것처럼 그 인증서 재발급에 대해서는 신청은 진흥원으로 해주시게 되시고요.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서 재발급이 될 텐데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한 20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상호명 변경, 소재지 변경에 따라서 필요한 그 제출 서류 목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시고, 56페이지 있는 것처럼 대표자 변경에 관해서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해서도 57페이지에 그 변경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조하여 주시고요. 56페이지 있는 것처럼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서는 변경 사실과 유급 근로자 고용 승계,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지 재관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59페이지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 대구 지역에서는 그 사례가 없는데요. 그 변경 전에 인증 요건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사회적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전환 유형에 맞게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정관 변경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 있는 것처럼 목적, 명칭 및 소재지, 기관 및 지배 구조의 형태 및 운영 방식, 수익 배분, 종사자의 구성과 인면, 해산 및 청산, 사회적 기업 재원 조달, 사회적 기업 회계사항, 사회적 기업 지점 설립과 폐업에 관한 이 9가지 규정에 대해서만 정관 변경 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1페이지 있는 것처럼 정관 변경이 있으시고 14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변경 신청해 주시고요. 제출 서류에 대한 목록들도 확인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점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점이나 지부, 분사무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립과 폐업 시에는 진흥원으로 변경 신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 온라인 사업보고서 탭으로 들어오시고요. 제가 보는 화면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온라인 사업보고 들어오시고 작성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원기관으로 들어와서 기업 현황의 상단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요.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실 거고 사회적 목적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제 내려오시면 네, 사회적 목적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대해서 하단에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정관 변경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있으셨는지 체크하시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정관 변경 여부 선택 탭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관 변경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정관 변경일, 그다음 신고 여부, 신고일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형태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주업종과 주업대 주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입력을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소유구조 같은 경우에 여기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 탭으로 이동하게 되시고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성명, 소속, 직위, 지분 비율을 쓰시고 주식회사나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성명, 소속, 직위 해당 사항 없음이라 하시고 100% 기재해 주시고 하단에 저장, 신청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탭을 다시 넘어와서요.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경우 이사회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연간 횟수에 연간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대한 횟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사내와 사회를 구분하셔서 인원수를 연간 2번 회의했고 근로자 대표가 각각 참석하셨으면 이제 이 2명으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이번에 작성하지 않으시고요. 지원 내역도 이번에 작성하지 않으십니다. 재정 성과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면 관련 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엑셀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엑셀은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다운을 받으시고 내용을 기재하셔서 다시 여기 엑셀 업로드 메뉴에 들어가셔서 업로드 하시고 하단에 저장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일괄 등록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주 근로시간, 월 임금액,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제 참여 여부, 기타 정부 지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그 증빙 서류를 이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월 임금액 이 원 단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하단에 신청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쭉 내려오시면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공 유형을 상단에 제공 유형을 기재해 주시고요. 하단에 취약계층 근로자 구분에 따라서 내역과 인원수를 상반기 동안의 실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혼합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비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회 서비스를 기재하셨고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기타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해 주시되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하단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 하단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사회적 목적 아까 기재하셨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도 기재하셨고 지역사회 공헌형 해당되는 기업 그리고 기타 창의혁신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서명란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요거 잊지 말고 꼭 서명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란 입력이 두 군데 있죠? 네, 꼭 입력을 해 주시고요. 서명 입력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출에 대한 거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화면에서는 인증서 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인증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대면 시사 확인증 기본적으로 업로드 하시되 정관 변경 있는 경우와 지점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 탭에 보면 사업보고서 전체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기업 현황 입력하는 부분, 유급 근로자 입력하는 부분, 구비 서류 등록하는 부분 이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저장만 해주시게 되고요. 저희 지원기관을 통해서 대면 심사가 다 끝난 경우에 한해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반기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지원기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